자, 이번 이제 김 교주님의 이제 부자 시리즈 네.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죠. 어떤 오늘 이야기인가요? 그 3부인데 일단 앞에 우리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 정리하고 나서 오늘 소비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부자들의 자산 비중을 살펴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는 그 한국 사람들 자산 비중이 부동산의 비중이 한 70%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들은 한 절반 정도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더라. 오히려 이제 적게 부동산을. 네. 그리고 예금이나 그 이런 현금 유동성이 큰 상품들에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이 보통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 시드머니를 마련한 나이는 41세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한 65.2세 정도 되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녀한테 증여가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 주택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형태로 증여가 되는 것 같고 노후 생활비 부자들은 노후 생활비의 원천으로 그 예적금 보험 그리고 부동산 금융자산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큰 물론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굉장히 작고 스스로 이제 돈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가계의 평균을 보면 그 노후 생활비 원천의 절반 정도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로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이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겠죠. 그리고 은퇴 후 거주지를 보면 부자들은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해요. 보통 이제 귀농을 한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가게에서는 제 1순위가 뭐 해외 이주를 이민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게 농촌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그냥 지금 살던 데서 살고 싶어 하더라. 돈이 있으니까 도시가 그치. 편하다 사는 그치. 곳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부자들이 한 달에 도대체 얼마씩 쓰는가 그리고 뭐에다 쓰는가 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부자 지난번에 사실 얼마 정도 쓰는지 이야기는 간략히 했었거든요. 네네. 얼마 정도였었죠? 그때 이제 연령대별로도 달랐고 했는데 보통 500에서 이제 길게는 1000 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달에. 자, 2019년도에 부자들의 월 평균 지출 월입니다 월. 네. 한 달이에요. 한 달에 1,100만 원씩 써. 그리고 일반 가게가 254만 원. 그러니까 한 4배 넘죠. 그렇죠. 5배는 안 되지만 4배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 근데 부자들도 좀 상황이 안 좋아졌나 봐. 2018년에는 한 달에 1,226만 원씩 썼는데 200여만 원을 못 쓰게 됐네요. 아직 100만 원 정도 이제 줄인 거지.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근데 일반 가게들도 2018년에는 평균 그 월 평균 지출이 332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 일반 가게는 확 줄었네요. 확 줄었어 진짜로. 그래서 둘 다 줄긴 했지만 일반 가게와 부자 사이의 지출 금액의 그 이 배수 차이는 더 커졌어 오히려 격차는. 연극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지출을 확대해, 그러니까 지출을 늘릴 품목과 축소할 품목을 대표적인 품목들을 뽑았는데 보면 문화 레저나 의료 의약품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확대할 의향이 좀 있고 의료 잡합이나 외식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고액 자산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료 약품비 그리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셔야 되니까 문화 레저비 이거는 뭐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이제 입는 거 이런 걸 그렇죠, 별로 그렇죠. 신경을 안 쓰시는지 이런 거는 좀 줄일 예정이고 외식비도. 요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또 이게 지역별로도 보면 월 평균 지출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데 강남 3구에 사는 부자들은 2018년에는 한 달에 1,366만 원 정도씩 썼어. 네. 근데 2019년 되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1,252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줄였고 강남 3구 외에 서울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쓰고 있고 수도권으로 가면 한 900만 원 그리고 이게 지방으로 가면 한 830만 원까지. 역시 이제 서울 쪽에 다 그치. 중심이 되어 있네요. 서울 부자가 찐이다. 아 서울도 어.
강남 그래 성북. 강남으로 가야 돼. 이제 강남 3구 외에 서울은 한 250만 원 정도 차이나 월 평균 지출이. 서울 강남이 찐이다. 서울 안에서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한 달에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 978만 원. 50대가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60대가 1,263만 원. 근데 70대로 넘어가면 한 1,000만 원. 어째 더 많이 쓰네요. 보통 한 40대 그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아니야. 요새 40대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 그래요? 요새 40대는 늦게 결혼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오히려 50, 60대가 그치. 돼야 이제 50대가 되면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고. 네, 막 학원 다닐 시간에. 그치. 아, 그리고 되면. 60대가 되면 대학을 가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정말 70대까지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월 평균 지출 규모가 생각보다 안 주는 게 교육비 비중이 줄지 않으니까 계속 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네. 엄청 펑펑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펑펑 못 써. 왜냐하면 교육비가 하다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그 예전에 강남에 사는 그 어떤 엄마 얘기 들어보면 그 치과 의사였어 아빠가. 아. 애들이 3명이야. 한 달에 학원비만 1,000만 원이 나간대. 학원비만 1,000만 원이 나간다. 분해를 1년 치면 한 애기 하나한테 한 4천만 원 쓰는 그치. 건데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6년을 뭐 2억 4천이야. 그치. 그럼 2억만 줘봐. 얼마나 좋은 부모야? 그러니까. 그치, 차라리 2억을 대학교 줘라. 갈 아이에 야 네가 대학을 가든지 사업을 맞아, 가든지 맞아. 여행을 가든지 그냥 2억을 줄게. 짱이지. 그치. 이 지출 규모를 늘릴 항목, 줄일 항목 이게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문화 레저하고 의료 의약품비는 늘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늘리겠다라고 많이 한 부분이 자녀 사교육비야. 아니 정신 못 차린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한 항목의 3위가 또 역시 자녀 사교육비야. 그 이야기는 일부는 정신 차린 거야. 아니 돈이 떨어진 거지. 돈이 떨어진 거죠 진짜. 아 그렇구나. 위험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부는 야 이게 밑 빠진 덕에 물 붓기구나. 이게 앞으로는 가망이 없다 생각한 층이 있고 일부는 아직도 이 여기에다 돈을 퍼 부어서 이제 애들을 통해서 무언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겠지. 부모의 자기 만족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으면은 돈이 떨어지게 돼 있어 막상. 그렇죠. 돈이 떨어지든지 애가 성적이 안 오르든지. 잘못 씹었구나. 이제 부자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현금 많이 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네. 카드 안 쓰고. 네. 근데 한 70% 정도는 카드 쓰고 한 30% 정도 현금 쓰고. 현찰박치긴 옛말이네요. 아, 그렇지. 그리고 현금 사용 비중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 근데 확실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현금을 많이 쓰시더라.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덜 쓰고 이제 카드를 많이 쓴다. 바뀌어가고 있다. 부자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산 관리하는 거를 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자들은 얼굴 보고 상담 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기간 해당 그런데 영업소 가면 VIP 또 대접 받으면서 그치. 따로 들어가잖아. 그렇지. 주스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미지로 부자들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는 게 왜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그쵸, 많이 그쵸. 키운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70%가 키운 적 없음. 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부자들을 꼭 큰 개나 아니면 넓은 집에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부자는 사자지. 아, 그 뭐래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달라. 부자들이 반려동물을 안 키워. 70% 70%는 키운 적이 없고 현재 키우는 사람은 12.3%밖에 안 돼. 사실 요즘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젊은 맞아, 30대. 젊은 사람이야. 네. 미혼이면 특히나 더. 맞아.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소리 둘이 저리 척척할 때 거기 강아지 한 마리 딱 있으면 완벽하게 손주 역할을 맞아. 하는 게 그 우울증이나 진짜 그 부부 사이에. 손주들이 잘 찾아오니까. 그치.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면 네, 중요한 팁이야. 절대 뭐 몇 억씩 물려주면 안 되고 매달 줘야 돼. 매달 올 때마다 한 번 딱 다 주면 안 봐 이제. 파블로프의 개를 만드는. 이게 전화 번호만 떠도. 그다음에 이 부자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나 이렇게 네. 보면 아무리 많이 나가도 3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의외로 많이 안 쓰네요. 키우는 사람도 적고 돈도 많이 안 쓰더라. 음.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어디에 쓰나 이렇게 보면 한 40% 정도는 질병 예방 네. 치료비, 네. 그다음에 40% 정도는 사료비. 그러니까 거의 먹는 거, 아픈 거, 그쵸. 이거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고. 진짜. 어쨌든 이렇게 부자 보고서 관련해서 3주 동안 쭉 시리즈를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과 부자들이 이렇게 사는 혹시 모습이 차이가 있네요. 조금 다른 일반적인 것도 인식과. 있고 또 이제 뭐 월 1,000만 원씩 쓰는 좀 부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녀 교육비가 사실 쇼킹인데 그건 별로 부럽지가 않네. 아, 그렇지. 자녀를 낳아야 이제 뭐 구애하겠지. 사실 지금 이제 애들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현재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교육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면서 엄청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 혹시라도 이제 뭐 뒤처질까봐. 그쵸. 보통 그런 거에 그게 대한 크죠. 근데 계속 이제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뭐 조기 교육을 시키거나 선행 학습을 시키는 건 아이들을 이제 이게 망치는 심하게 거? 얘기하면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싹을 자르는 거다. 그쵸. 절대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혹 그렇지. 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해보고 싶었어.